안녕하세요, 지주입니다. 엄청 부었다. 너무 피곤해요. 저희 이모 기획부동산 영상 관련돼서 처리 어떻게 됐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 지분권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모가 혼자 가시기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. 또 지분권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지분 쪼개기일 수도 있는 거고,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제가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갈 수 있다고, 이모 저 시간 돼요 해가지고 와주면 고맙지 하셔서 지금 기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눈 아파.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, 제가 지금 그 기차에서 계속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몽롱하거든요.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 대전역이에요. 대전역 주차장이어서. 근데 왜 수원에서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. 수원 토지가 아닌데, 땅은 화성 토지인데 수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. 근데 갔는데 3명 모였어, 3명.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이모가 거의 저한테 할머니 뻘이잖아요. 그래서 나이도 있으셔서 뭔가 왜 이거를 어쩌다가 이 토지를 샀는지, 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, 다른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,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또 저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조카잖아요. 제가 뭔가를 막 대리하고 결정하고 이러기에도 많이 어렵고, 지역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게 힘들었었거든요. 총 이 지분 토지가 830평, 850평 정도가 된대요. 일단 그 정도의 면적의 임야예요. 맹지. 지분권자는 총 15명이래요. 그나마 저는 꽤 낮다고 생각을 해요. 어디 제가 아는 데에는 한 막 200명, 뭐 100 몇 명, 80 몇 명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 처리하는 건 진짜 무슨 뭐 토지 수용되는 거 아니고서야 너무너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, 그나마 여기에는 소수 인원인 15명이었어요. 근데 그 중에 모두가 연락이 닿는 게 아니라 그중 9명이 연락이 닿는데요. 이 모임 주최하시는 아버지. 아버지 말로는 온다 만다, 뭐 다시 안 온다 만다 했었다가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, 또 누구는 뭐 연락 안 받고, 누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명조차 모이는 게 너무 어렵대요. 그 전에 뭐 한두 번씩 모이려고 했었나 봐요. 우편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고 연락 안 되는 사람은 쫓아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, 아무튼 사람들 자체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, 기껏해야 우리가 모인 게 딱 3명이 모인 거예요, 결국에. 원래 저는 어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, 처음 보는 사람들,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는 저 부동산 일한다고 안 해요. 귀찮아지거든요. 이미 저희 이모가 막 다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. 뭐 부동산 운영 잘하고 있는 우리 조카가 있는데 막 똑똑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해놓으셔서 저한테 자꾸 대신 구매를 하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지금 지분 이거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저한테 뭐 구매하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, 저희는 확실하게 더 이상 토지를 구매할 의사도, 더 이상 토지를 구매할 여유 자금도 없으니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좋지 않다. 차라리 우리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지분을 팔고 싶은 의향이 있는 거지 그거를 더 구매할 의사는 없어요 라고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한 4번을 했어, 저한테.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하는 조카분이 이모 이름으로 대신 사가지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달라느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곤란했는데, 다른 사람 온다고 했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이 생겨서 차를 돌려서 되돌아가고 있다. 근데 자기는 지분을 되게 적게 산 편이다. 20평인가 30평인가를 3,100만 원에 샀는데 2,500에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양도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냐라고 그 전화상으로 못 온다고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. 나와 있는 몇몇이라도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, 누가 그거 토지를 더 사겠냐고. 돈이 그렇게 남아 돌면은 이거 전반적으로 다 사겠지. 어쨌든 15명을 차라리 지분을 서로 누가 사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5, 6명으로 조금 인원수를 줄여야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. 아니면 위임을 받아서 뭐 개발 허가를 내든 도로 사용을 내든 매각에 대한 최대한 이런 적극성을 부여를 하든 해서 위임 처리를 하든, 이렇게 2가지의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
전반적으로, 왜냐면 저도 여기에 제3자잖아요. 저는 이 계약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 단순히 이모의 조카, 그리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부동산 공부를 했었던 사람으로만 지금 그냥 도와주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먼저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여기에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. 지금 내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다. 한 개는 지분, 다른 기획부동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나은 게 그나마 15명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이 15명 역시 의사 합치가 어렵고 한 명한테 위임하는 그 과정조차도 어렵고 여기에서 연락도 안 되고 쫓아갔는데 집에도 없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거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하나, 또 하나는 비싸게 사셨다고. 토지 비싸게 샀다. 그러니 여기에서 전액을 회수하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미 5년을 토지가 묶여 있어요. 저희 이모도 5년을 묶여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도 5년,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신 분이 2년인가 3년 전에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비싸게 사셨으니 뭐 예를 들어 저희 이모처럼 7천만 원에 샀으면 7천만 원에 팔 생각이 아니라 몇 천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어쨌든 처분을 해서 내 돈 일부라도 회수를 하는 게 더 목적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방향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집은 내가 조금 더 추가로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15명을 5, 6명, 4, 5명 정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중에서 여유가 많아서 자기가 지분을 더 추가로 구매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. 그나마 좋은 방법이 위임장을 받아서 최대한 이 토지의 가치를 올리고 잘 매각 처리를 할 수 있게 정리하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나마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대리인을 위임할 때는 어디 토지 지번도 작성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위임하는지, 뭐 예를 들어 매각 전부 이러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. 내 토지를 대신 팔아주고 나한테 돈을 입금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한 위임 말고 저희는 일단 그 토지 개발 허가, 이제 도로 사용 허가 뭐 이런 것들이랑 소송, 토지 이용 관련돼서 뭐 토지 공유, 뭐 지분 분할 신청에 대한 위임을 뭔가 위임장을 하나 써오셨더라고요. 이제 저도 이게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얼핏 알았던, 공부할 때 알았던 지식으로는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그 분할 소송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그나마 대리인 위임을 해서 이거를 좀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연락 안 되고 잠수 타고 아니면 뭐 실종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위임도 못하고 지분 분할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냐.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임장에 항목을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지 분할 소송에 대한 위임을 얘기를 드렸었죠. 이 주체자분이 기존에 연락하고 계셨던 법무사분이 있대요. 그분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위임장에 추가로 해서 기입을 한 다음에 공시송달이라고 그 법원 홈페이지에 당신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. 고지를 하는 거예요. 이걸로 어느 정도 공고를 해놓으면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러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는 식으로 공고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나서 이미 도달했다, 이 사람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간주하고 소송 진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을 공시송달이라고 해요. 토지 지분 분할 소송 관련된 위임 권한을 한 명한테 넘기고 그걸로 인해서 공시송달을 해서 연락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권한 확보를 해놓으신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도로 사용이나 개발 허가 하시는 것도 좋은데 판매하기 편하게, 매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번을 또 따로 부여를 하면 그 역시가 더 매각하기에 수월할 거다. 지금은 한 번만 팔고 싶어도 막 몇 명이 모여야 되고 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지금 고작 3명 모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. 그대로 처리가 된다면 우리 이모는 이 위임장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도 보내시고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저희 쪽에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만 정리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. 추가로 제가 거기에 있었던 일을 더 몇 개를 설명을 하자면 사기라고 성립되기 어려운 게
요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획부동산에 사기죄로 막 어떻게 소송하고 이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돈을 냈고 토지를 얻었으니 사기가 아닌 정당한 자산을 얻은 거다라고 해서 완벽한 사기는 아니래요. 조금의 사기가 있겠죠. 이거를 비싸게 팔았다든지 나는 이렇게 지분으로 사는 줄 몰랐다라든지 토지 분할 몇 개월 내에 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걸 이해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 토지를 팔았다라는 게 이게 사기 자체다, 이런 거는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면적 중에 가장 소액으로 산 사람은 10평짜리 산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아니야 저희 이모는 50평을 샀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작은 평수예요. 걔 중에 다른 사람들은 100평, 110평, 150평 산 사람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한 지역에 4명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왠지 서로 지인인 것 같다, 아니면 회사랑 뭔가 컨택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. 온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회사에다가 다 위임을 해놨다, 그 회사랑 처리를 해라 라고 했다가 자기들끼리 전화번호도 알고 온다고 하면 같이 온다 그러고 만다 그러면 같이 만다고 하니까 이 4명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만 좀 적극성을 띄워줘도 3분의 1의 인원이기 때문에 좀 확 뭔가 처리하기 수월할 텐데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셨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맹지잖아요. 도로랑 연결이, 사실 이런 정보들도 여기 오신 분들이 모르세요. 이게 맹지인지 뭐 도로랑 맹지랑 차이가 뭔지 가격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신단 말이에요. 맹지와 맹지가 아닌 거의 금액 차이는 한 반값 정도로 보시면 돼요.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뭐 집을 지을 수 있고 개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이 가격이 예를 들어 평당 200만원 정도는 할 거다. 근데 맹지면 반값, 평당 100만원 정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? 오지 말라고. 지분은 무조건 안 받는다. 부동산에서도 안 받는데요. 처리를 못하니까. 계약하고 싶으면 위임 다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분을 판매하기도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해결된 건 없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만 한 그런 자리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뭐 명함 보내달라 그래서 명함도 보내고, 이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셔라. 근데 저한테 얘기해봤자 제가 또 다시 이모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. 이모 이번에 가가지고 뭐 서류 떼서 가시면 돼요, 이런 얘기는 내가 해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모한테도 이번 당장은 위임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다음에 이모도 위임장을 쓰셔도 괜찮은데 그 위임장을 쓰시기 전에 또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. 아무래도 뭔가 결정하기, 이거 토지 사는 거 뭐 계약서 쓰는 거 다 하기 전에 좀 물어보라고. 하고 나서 물어보면 대통령이 와도 처리를 못 해주니까 저한테 사진 찍어서 뭐 캡처라도 해서 그렇게 내가 먼저 받고 이모가 쓰실 수 있게, 그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끝냈습니다. 여기까지예요, 여러분.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거나 토지 지분 매각에 대한 일처리를 잘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된다면, 진행이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이러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. 근데 제가 말이 없다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가끔씩 조금 불편한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래야지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,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이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이모, 이게 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모를 막 질타하진 못해요. 근데 이모의 아들이 아니 엄마는 왜 이걸 어쩌다 산 거냐, 왜 산 거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산 거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, 이런 건지를 몰랐고
되게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, 마치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뚝딱 처리가 돼버렸고, 그 사람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던 건 맞다. 그리고 그 판매한 그 강 실장이라는 뭐 실장이 있대요. 하여튼 그 강 실장이 막 그 전에도 막 살갑게 막 대하는 그 기관들이 또 있었고, 자기 역시도 이 토지를 샀다고 했대요.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.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. 자기도 샀으니 나도 이게 좋아서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여기 주변에 뭐가 개발되기로 해서 이런 막 자료들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보여주고 너도 사라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안 샀고.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주변에 미리 얘기하고 물어보고 사시길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정말 좋은 토지면, 정말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면 본인들이 먼저 샀을 거예요. 맞죠? 본인들이 먼저 사거나 뭐 친구, 친척, 지인들한테 돈을 꿔가면서 자기가 사든 자기 가족 명의로 사든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텐데, 나한테 무언가 잘해주는 사람은 이용 가치를 노리고 오는 거를 그래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시작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면 부동산을 잘 아는 다른 지인, 이 지인 말고 다른 지인, 다른 가족한테 한 번이라도 뭐 등기라도 봐달라, 주변이라도 봐달라라고 하고 판단을 하시든, 잘 모르시겠으면 사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끝!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